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 2시 마감 100점 불패 함께합니다. 시장이 대박입니다. 오늘 시장에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시장의 발목을 잡았었던 중동과 이스라엘전, 이란과 이스라엘전이 합의가 됐다는 소식, 휴전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간 시장의 발목을 제대로 잡나 싶었었는데요. 오늘 제대로 해소가 됐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휴전 소식을 전해왔죠.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돌입했다는 소식. 이 휴전을 기점으로 딱 24시간 후에는 이 전쟁이 완전 종결됨을 선포했습니다. 시장의 노이즈가 해소가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투자 심리가 살아난 모양새 그려가고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의 걱정은 또 국제유가이기도 했었죠.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서 널뛰기를 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가 되고 또 중동으로 전반적으로 이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국제유가 배럴당 130달러까지도 전망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 기조가 후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장 안에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큰 폭으로 안정을 보였습니다. 무려 12%대 급락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 안에 투자 심리가 제대로 살아난 모습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읽어보실까요? 오늘 개장 직후부터 시장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대 갭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면서 오늘 장중에 코스피 12시 반경에 3,100포인트도 넘어섰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또 한 번의 새로운 역사를 써낸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800선 위에서 계속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 나란히 2%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보실까요? 최근 외국인들이 시장을 들어 올렸었죠. 수급의 그 주체로서 외국인이 가닥을 잡았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컴백해줬습니다. 어제 현선물 시장 일제히 팔자가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었었지만 오늘 하루 만에 돌아왔고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 오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개인들이 저가 매수의 날로 잡았었죠. 무려 1조 3천억 원 넘게 사갔었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됩니다. 개인들은 5,400억 원의 팔자 보여주고요. 기관, 최근 들어서 금융투자 중심으로 물량이 들어오는데요. 오늘도 기관은 2,500억 원의 사자, 코스닥 안에서도 쌍끌이 순매수가 오늘 지수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시장 쪽으로도 어제 하루 만에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부담이었으나 오늘 다시 한번 매수죠. 현재 4,700억 원의 순매수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단합니다. 반도체, 2차 전지. 그러니까 지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업종의 상승이 오늘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시장 안의 포인트인데요. 삼성전자 3%가 넘는 급등, 육맘전자로 다시 한번 올라섰고요. SK하이닉스 장중에 8%도 넘는 급등세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200조가 돌파가 된 오늘 SK하이닉스 추가적인 시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이제 다음 달 9일이면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립니다.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되죠. Z 플립 7과 Z 폴드가 공개가 될 텐데요. 원래 이 갤럭시 S25에 엑시노스 2500 칩이 탑재가 되기로 했었습니다만 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GAA 공정에서 엑시노스 200 칩이 만들어지는데요. 갤럭시 S25에는 그 수율 문제로 인해서 탑재가 되지 못했었지만 이번에 탑재가 될 거라는 소식이 지금 유력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힘들었었던 파운드리 쪽에서 수율의 안정화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기대감을 품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강력한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0.8%의 상승이고요. 오늘 2차 전지단 분위기가 좋습니다. LG엔솔 현재 2.3%의 강력한 상승.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는 지속적인 부침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노이즈는 있죠. 탄산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의 그 모습으로 남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의 반등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후에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오늘 2차 전지와 함께 달려줬던 섹터는 자율주행 되겠습니다. 이 테슬라에서 로보택시
전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유료 서비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는 성공적이었다 자축을 했는데요. 오늘 세론으로 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자리 자율주행 어떻게 봐야 될지 물론 윗꼬리는 길게 달려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지 잠시 후에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의 흐름도 보시죠. 오늘 KB금융이 또 한 번의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3.8% 역시나 상법 개정,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BNK투자증권에서는 KB금융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올해 총 주주 환원율 크게 봤을 때 50%, 더 크게 봤을 때 57%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 12만 원에서 13만 5천 원까지 TP를 상향 조정했다는 부분도 체크되고 있고요. 오늘 방산주가 빠지죠. 이 안에서도 LIG 넥스원은 오늘 KB증권에서 목표 주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보였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에서 보유로 내렸는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높은 주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라는 근거를 들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조선주의 분위기도 좋죠. HD 현대중공업 7%의 강세입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시죠. 확실히 오늘 2차 전지단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6%, 14%의 급등이고요. 로봇주 최근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2.6%의 강세,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미용기기단은 오늘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마리서치가 최근에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지만 주가의 강세가 연출됐었습니다. 리쥬란 힐러 수출 이제 초입이다라는 이야기였었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요. 펩트론부터 휴젤, 클래시스, 리가캠 바이오까지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을 일제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마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마감 100점 불패 시작합니다. 네, 시장이 오늘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지금 이 시장 안에서 최고의 승부 종목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여의도 승부사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주사진데요. 자, 오늘의 전문가님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전문가님 나와주고 계시고요. 계좌가 예뻐지는 매매라고 뭔가 본인답게 또 이렇게 멘트를 써주셨는데 사실 체크메이트 때 이 민주 전문가님께서 주셨던 수익률이 또 대단했거든요. 네. 세 자릿수의 수익률까지 보여줬던 터라 이번에도 한번 그 저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영욱 마스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영욱 전문가, 더 이상 마이너스 인생은 없다. 우리 계좌 보면서 참 슬펐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내 계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가기 위한 여정, 우리 전영욱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분씩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 민주 전문가님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자, 전문가님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시장이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기염을 토할 만큼 크게 상승을 보여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날 뉴욕 증시 잠깐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란의 핵시설 공습에 대한 그런 제한적인 반격에 에너지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좀 강세 보여주면서 3대 지수가 전부 이제 상승 마감되었죠. 그리고 전날 원달러 환율을 잠깐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또 11원 넘게 뛰었습니다. 해서 1382원 부근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장중에 이제 1390원 웃돌 정도로 좀 강세를 보여준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미국 이란 공격 이후에 유가가 민감한 그런 한국, 일본 등 이제 주요 원유 수입국의 통화가 뚜렷하게 어제자로 좀 약세를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란이 이제 카타르에 위치한 공군기지 미사일을 좀 발사했다는 소식이 원달러 환율이 좀 소폭 오르면서 중동 관련 소식의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이제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휴전에 동의를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좀 강한 모습 보여줬던 국내 증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금일 휴전 소식과 함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현재로서는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할지 좀 지켜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 시에는 뭐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봉쇄는 이제 이란에게도 좀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하방 변동성 국면을 이제 매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반도체, 전기 전력, AI 증권주들이 좀 같이 움직여주는데 좀 눌려있던 부분에서 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좀 지지해주고 있으면서 오늘 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왔던 방산주는 잠깐 쉬어가는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외국인 기관 들어오면서 반도체 투톱 중심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또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죠. 섹터별로 이제 사이클을 돌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좀 오버슈팅이 나와준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는 필수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 시에는 오히려 또 매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 종목을 잡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웬만한 섹터들이 다 오르고 있는 터라 이런 시장 안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담으면 좋을까 오히려 또 고민이 깊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여겨보셨던 sek터가 어느 쪽일까요? 네, 오늘 좀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반도체에서도 그런 수출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소식으로 인해서 중동 리스크가 완화한 결과에 수심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이제 대표주인 반도체주의 매수세가 좀 몰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전날 이제 미국 PMI도 기준선이 50선을 좀 상회를 하고 시장 예상을 좀 웃돈 결과에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반도체 수출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중동 불안정성이 일단 굉장히 크게 높아졌었던 탓이 좀 있었지만 분쟁이 좀 장기화가 되진 않았고 또 전면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 갈등 이후에 협상 모드로 좀 전환이 됨으로써 이제 종전이 될 확률도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규제가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업종에 주는 영향에서도 좀 제한적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반도체 상호 관세도 그렇고 공급망 관점에서는 실제 시행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규제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부분이 있었지만 이달에 또 수출 대비를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수출 대비 21%가량 좀 상승을 하면서 견조한 흐름으로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 쪽으로 봐도 확실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승부주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민주마스터님께서 또 제시해 주시는 승부주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자, 반도체 안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다른 이제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가지는 또 못했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좀 지지해주면서 가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오늘로서 또 6만 원을 다시 돌파하면서 지금 지수 자체도 3,000포인트 안착을 좀 보여줬죠. 하이닉스도 같이 올라와주면서 확실히 좀 3,000포인트에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란, 이스라엘 종전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현재로서는 좀 방산 차익 매물이 나오고 방산의 신고가 영역에서 어느 정도 매물 출회가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은 좀 전쟁 종전으로 좀 전쟁 휴전으로 인해서 좀 올라와줬다라고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또 상승분이 좀 나와줘야 우리나라가 추세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야기 드렸듯이 하반기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주가가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빠지면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3,000p 안착에 지금 시점 6만 원 이하 가격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까지도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하반기 가면 갈수록 좀 호재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의 모멘텀도 확실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 관점도 확실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볼 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단에서 좀 횡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만 원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오히려 기회 잡아서 가져가도 확실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 또 찝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른 섹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반도체 다음으로 눈여겨보고 계시는 섹터는 어느 섹터일까요? 네, 바로 보안 관련 섹터입니다. 여튼 스테이블 코인과 엮어서 보면 되는데요. 워낙이만 스테이블 코인 도입 가능성에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제도 권한으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융거래가 확산이 되면서 해킹이나 피싱, 계정 탈취, 보안, 위협을 좀 방어하기 위한 그런 보안 솔루션 수요가 증가될 거라는 전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SK 사태도 그렇고 해킹 사건 관련해서 보안 관련 부분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이 시점에서 이제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단 모멘텀을 가지고 보안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분쟁이 좀 많아지면서 사이버 테러도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AI 소프트웨어나 양자, 로봇 전부 이제 보안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보안이 집중되는 부분에서 계속 살펴봐도 좋고 다른 분야로도 확실히 이 보안 관련해서는 꼭 봐야 할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보안 섹터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번 달이었나요? 이 SKT에 대한 이 해킹 문제도 있고 지금 보안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안 짚어주셨고요. 자, 그럼 이 보안 안에서 또 눈여겨보셨던 종목은 또 어딜까요? 네, 바로 한국전자인증입니다. 일단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 인증기관으로 설립된 통합 보안 인증 기업이죠. 인증서 발급, OTP, 전자문서,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최근에 전자문서, 전자기업, 요거에 대한 이제 디지털 종가의 합병을 통해서 전자문서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양자 내성암호 기술 연구를 기반으로 차세대 인증수단을 좀 발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 서비스의 확대, 이 부분으로 좀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고 일단 보안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줬어요. 대표적으로 KCP, 오픈베이스, 엑스게이트, 한국정보인증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제가 한국정보인증을 이번 연도 1월 달에 양자 보안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보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줬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종목이 이제 한국정보인증, 전자인증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보안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을 이제 다시 발굴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인증,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현 시점으로서는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고점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시금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뭘까 하면은 이제 한국전자인증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담아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 계속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일봉상으로도 봤을 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이 슈팅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점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느냐. 그래서 두 번째 슈팅, 세 번째 슈팅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안 관련해서 한국전자인증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안 안에서 한국전자인증 말씀해 주셨고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포트폴리오 안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승부수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승부수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보셨을까요? 네, 오늘의 승부수 종목은 바로 포시에스입니다. 오늘 포시에스가 이제 니파 초거대 AI 클라우드 선정 소식에 좀 부각을 받고 있죠. 이 선정으로 인해서 포시에스에 대한 기술력을 한 번 더 인증해내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자사의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AI 비서 기능을 개발하고 있고 25년도 하반기에 또 출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또 저평가되어 있다가 오늘로서 좀 큰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클라우드 관련해서 오늘 크게 부각을 받으면서 큰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바닥이었던 종목이고 오늘 기준으로 하반기 모멘텀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가 일단 굉장히 예쁩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 없이 횡보하다가 슈팅 한번 나와줬고요. 오늘을 좀 기준 삼아서 좀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주봉상으로도 이번 주가 또 기준이 되겠죠. 네, 해서 이번 주가 끝나갈 무렵엔 또 윗꼬리가 달릴 수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담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점 찍고 반등 주면서 확실히 추세가 전환된 걸 확인할 수 있어서 확실히 지금 담아가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1차적인 목표가를 제시해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오늘 이제 현재가 이하에서 담아주신다 하면은 3,100원까지 장기적으로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2,3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수 종목 포시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AI 관련주 안에서 옥석 가리기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포시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3,100원 그리고 손절가 2,300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상대 전문가님이 영욱 전문가님이십니다. 사실 기대감이 두 분께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데요. 정욱 전문가님께 내가 조금 더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영욱 전문가님 수익률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좀 제가 이제는 그 수익률을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욱 전문가님 긴장 바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민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민주 마스터 함께했습니다. 민주 전문가님에 이어서 우리 전영욱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떠한 코멘트를 알려주실지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욱 전문가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방금 민주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 들었나요? 예, 들었습니다. 긴장 제대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긴장은 전혀 안 되고요. 일단 민주 전문가를 좀 방송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볼 때 이제 뭐 대마이평을 보는 전문가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서 나름 또 실력이 있는 전문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긴장은 일단 안 된다는 점 좀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달할게요. 자, 우리 전영욱 전문가 마이너스의 계좌는 이제 없다 말씀 주셨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대단합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일단은 오늘 시장을 한번 보면은 사실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트럼프의 이제 뭐 SNS 글이 조금은 이제 상승장으로 인도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갑자기 이제 또 휴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제 합의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트럼프가 푸시해서 이끌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사실상 다른 나라 전쟁을 깊이 좀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의 슬로건이었죠. 이전에 레이건 대통령 때 슬로건이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쓰면서 이걸 줄여서 또 메가라고 하잖아요. 그 메가에 좀 걸맞지 않는다. 이런 게 좀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게 저 정도 위협을 가했으니까 이것으로 끝내는 걸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나 이스라엘 건도 사실상 이제 무기가 상당히 소진된 상태니까 어찌 보면은 이 시점에서 사실상 받는 게 좀 나오지 않았을까. 아무튼 간에 잠재적으로 큰 걱정거리가 제거가 되면서 유가가 좀 하락하고 특히 아침에 트럼프가 유가는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 이게 또 인플레 걱정을 안 해도 되나? 이것보다는 사실상 그냥 심리를 자극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제 생각에는 미국 연준 인사들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됐다고 보는데 이 미셸 보우만 같은 경우에서는 성향 자체가 굉장히 매파적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또 오스틴 굴스비도 관세가 아직까지는 물가에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오늘장에서 상승장으로 좀 이끌었다고 좀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제법 크게 작용을 했다. 상승장으로 이끄는 데에 또 한몫을 한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이 어쩌면 9월에 인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작용된 시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장이어서 괜찮긴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환율도 하락하고 있고 미국 금리도 빠지고 있고 사실 이런 건 신흥시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상 매물이 나오면 한동안 또 치고받고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 여기서 금리 재료까지 더 더해진다? 이렇게 보면은 또 어제 코스피 5,000포인트 특이까지 나오면서 그냥 한국은 고다. 한국은 하락해도 무조건 고다.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삼성전자가 또 6만 원 선을 회복해주고 또 어제 부진했던 뭐 반도체주, 특히 오늘 또 소재 쪽 업체들이 좀 강하게 반응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기존에 있던 우리가 뭐 조방원 쪽이라던가 강세를 좀 보였던 다른 쪽으로 업종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도 좀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회복했다는 점이 저는 특징으로 좀 뽑고 있고 다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사실상 지금 우리가 계속 상승을 했어요. 6월 달을 봤을 때 지수가 마이너스 났던더리 손가락 안에 꽂거든요. 그때 보면 한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이때까지 올라갔던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 종목 수가 많았으면서 상승했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이거를 저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 양극화 장세라고 계속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ADR 지수 측면에서는 내려가는 사이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 워낙 강하게 올라서 연속적으로 푸시를 한다기보다는 이후에 다시 종목 장세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조금 계산이 되고 있고 특히 모레가 상반기 결산이 되고 금요일부터는 결제 기준 하반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주중에 좀 변화가 생기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업종 중에서 상승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연속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난 배경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삼성전자 늘 사야 된다 강조 주셨는데요. 드디어 6만 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영욱 전문가가 오늘 눈여겨보시는 섹터 있을까요? 저는 로봇 AI 쪽으로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AI 자체가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그리고 AI 산업 자체가 성장성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뭐 물류 쪽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간에 물류 산업에서도 AI 기반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 뭐 물류 창고를 운반하고 이런 쪽에서 배송 시스템 또한 이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한국 무브넥스라든가 자동차 쪽에서도 굉장히 업종 형태로 상승 추세를 굉장히 많이 이뤄냈다가 또 관세 관련해서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또 회복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전자산업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AI 로봇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이 모든 게 사실상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의료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로봇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특히나 로봇과 AI를 접목한 기술이 굉장히 특징적인데 그리고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에서 접목을 해서 좀 말씀해 드리면은 이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 작용을 했잖아요. 이때도 살아있던 섹터, 즉 매수 주체가 확인되었던 게 뭐냐면은 로봇 섹터였었어요.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좀 확인을 하고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던 거죠. 이전에 우리가 봤을 때 로봇이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로봇이 개발되고 AI 작동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좀 아직 시기상조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이 쏙 들어가고 지금은 로봇에 대한 결과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로봇 관련 섹터들이 적자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고 있죠.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실적에 대해서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작용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기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AI 정책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이번에 지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LG그룹이 사업 진출에 대해서 속도도 더 붙이고 있죠. 여기다가 엔비디아에 대한 대만 폭스콘하고 휴스턴 공장에 가동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사실은 제가 이전에 삼성전자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중 하나가 삼성전자에 대한 산업이 다시 한번 살려면 반도체에 대한 수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전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이제 뭐 상장을 하고
산업에 대해서 발전을 했을 때 사실 가정용품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가정용품에 대한 기술 발전은 한계점이 도래했지만 그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바로 로봇 AI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흐름이 무상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AI 특징 섹터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안에서의 관심주 어딜까요? 우리 속도 내보겠습니다. 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체가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이제 지분도 확보했을 뿐더러 최근에 이슈를 보자면 뭐 메카노 휠 시스템을 공개를 한 건데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좀 쉽게 이야기해드리면은 실내에서 이제 정교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꾸준히 기술 개발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더불어서 SDK도 이제 보여줬죠.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인데 이거는 좀 쉽게 말씀드려서 관성 측정 장치입니다. 그래서 외부 모드를 좀 쉽게 연동할 수 있게 설계된 거예요. 이것도 공개를 했어요. 게다가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보를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미래에서는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주 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권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섹터 어딜까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부터 계속 핫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원래 스테이블 코인 섹터라는 게 없었는데 또 생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 최종으로 통과를 하면서 이게 사실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냥 법안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법안이 하나 더 생겼다 이게 아니라 그냥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판도에 대한 변화라고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 자체가 통과된 게 스테이블 코인 법안 중에서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강력하게 기준점을 잡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 게다가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급여를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서는 코인 월급으로 받겠다. 즉 USDT로 받겠다 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겠다 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수수료 절감도 되고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 해외 송금이 며칠이나 걸리는 걸 또 그냥 몇 시간 만에 또 전송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수수료까지 싸죠. 그 점에서 이제 환율 리스크도 좀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산업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또 하나의 모멘텀이 생겨났습니다. 이 안에서의 종목은 어딜 바라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장격인 카카오페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카카오페이 자체가 지금 시점으로 카카오페이가 갖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이 송금 시스템의 안정화가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 카카오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썼을 때 그것이 가장 쉽게 많은 이용자들이 쓸 수 있는 곳이 저는 카카오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송금으로 카카오페이 지갑 안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이 거기 안에 있죠. 게다가 손쉽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아마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쓸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기업 여타 은행보다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용 증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뭐 속페이 같이 우리가 여태까지 뭐 산업 발전하면서 이런 속페이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예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때 사실은 세론으로 작용은 할 수 있겠다만 저는 카카오페이와 같은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만 좀 살아남을 거다라는 그런 예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을 거라는 그런 카카오페이가 좀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사실 지금 주가는 계속 뭐 상한가 가고 그랬긴 했지만 주가가 눌렸을 때 조금씩 사모아도 되는 이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슷하게 카카오페이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카카오페이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 대장 바라보자 카카오페이 말씀 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에만 180% 올랐다고 하지만 눌렸을 때마다 기회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의 승부주 어딜까요?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이전에 말씀드린 로봇 관련해서 고영이라는 종목을 갖고 와봤습니다. 이 고영이라는 종목 자체가 일단 이슈로적으로도 보자면은 사실 섹터 먼저 이야기 말씀드리자면은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HBM이라던가 지능형 로봇, AI, 아니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 장비 다 엮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이전에 우리
그 최인 앵커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진이라는 종목과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원전으로도 엮이고 섹터 여러 개랑 엮인다. 그래서 잘 간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상승 내리를 펼쳤잖아요. 그와 비슷한 종목이 저는 고영이라고 생각해요. 고영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에 뭐 로봇으로도 엮이지만 AI로도 엮이고 있고 심지어 의료기기랑도 이제 엮이기 시작했죠. 그런 이유로 봤을 때 뇌수술 로봇 미국 FDA 인증이 완료가 됐습니다. 게다가 뭐 앞서서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뭐 관심 섹터 중 하나가 로봇 AI였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3D SPI 즉 나포도 검사랑 부품 검사 부품 장착 검사 장비 분야에서도 사실 세계 1위가 고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 설립 이후에 2D 중심 시장에서 3D로 전환을 하면서 하이엔드 시장 1위로 올랐거든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고객사로 폭스콘이나 아니면 자비엘, 글로벌 전자제품 위탁 생산하고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고객사로 또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영이 최근에 또 의료기기 시장으로 진입을 하면서 작년 1월에는 미국의 FDA 승인을 받고 이번 연도 6월에는 미국의 SAB 외과자문위원회에서 첫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예정되어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설치가 되고 나서 다른 쪽에서도 이제 검사 측면에서 인증을 받고 나면 고영이라는 주가는 더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것 같고 이전에 10시간 걸리던 수술을 또 몇 시간만 10분으로 줄이는 사례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보고가 나올수록 고영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한다. 게다가 7월 이슈로 보자면은 PMDA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게 글로벌 측면으로 나갔을 때 사실 뭐 중국의 NMPA 승인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번 연도 4분기에는.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FDA 기반으로 동남아권이나 유럽 시장 쪽으로도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보자고 한다면 저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차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화면을 통해서 차트를 보자면 고영이라는 주가 자체가 지금 기준봉 하나 형성되고 나서 그 뒤로는 이 기준봉의 시가 부분을 깨져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갭상승에서 출발을 했지만 저는 고영이 지금이 굉장히 저점이다. 이전에 뭐 우진과 우진엔텍처럼 이렇게 섹터가 많이 엮이면서 그만큼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슈팅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민주 전문가가 자주 쓰는 말 슈팅 구간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고영 받았습니다. 앞서 로봇 봐야 된다. 우진과 우진엔텍처럼 겹 테마가 엮여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의 목표가 어디로 주실 건가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그냥 손절가 같은 경우에서는 손절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죠? 네.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시가 부분을 좀 지지를 해줬던 이 부분을 뚫어주지만 않는다면 괜찮긴 한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손절가는 14,380원으로 잡아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9,700원 그리고 현재가에 매수해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이하로 매수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하에서 들어가 보자. 목표가 19,700원, 하단은 14,38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종목 받아봤습니다. 민주 전문가님께서는 포시스 AI 안에서 또 잡아주셨고요. 영욱 전문가님은 이 로봇 쪽 안에서 고영 짚어주셨는데 전혀 긴장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슈팅 기법 어떤 말을 자주 쓰는지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두 종목의 주가 추이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해 주시죠. 자,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마감 100점 불패 함께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지금 이 시장 속에서 빠져들어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오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드디어 호재가 탄생이 됐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 휴전, 종전 이야기가 거론되면서 오늘 코스피가 3,100포인트도 장중에 돌파가 됐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상승의 시작이라고 보시는지 시장 뷰 어떠세요? 사실 이제 아직까지 오피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 올렸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원래 시장이 더 크게 반응을 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오늘 아마도 이제 코스피 우리 증시도 급등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유가도 하락을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고 또 미국 채권 가격도 이제 하락을 했고 이런 뭔가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전반적으로 이제 뭔가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 가장 강한 것 같고요.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리스크온 심리가 좀 강화가 되고 있다. 오늘 시장에서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저는 오늘 시장에서 사실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가 SK하이닉스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왔지만 오늘 상당히 또 이제 그 급등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 선의 회복을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방산이라든가 석유라든가 해운이라든가 전쟁 플레이 관련 업종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 수급이에요. 이제 최근에 며칠 동안은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사든 부분들에서 조금은 이제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오늘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약간의 그 쇼커버링의 그런 느낌의 매수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갑자기 갭으로 올라 버리니까 일단 이거를 좀 따라오는 매수세가 등장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외국인이 한 5주 정도 산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스테이블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들이 5조를 살 때처럼 강하게 사줄 수 있느냐의 여부 아니면 이제 결국 개인들의 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부터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어떤 시장의 요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크게 봤을 때 최근에 잘 나갔던 섹터들, 그러니까 방산과 유가 쪽에서 나온 수급들이 반도체, 2차 전지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포인트 되겠고요.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수급의 연속성, 좀 안정적으로, 연속적으로 흘러갈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 방산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대표님, 오늘 방산의 급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원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테고요. 지금자리 보유자들은 어떤 전략이 맞을지 챙길까요? 아니면 한 차례의 출렁임이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지금 오늘 특히나도 이제 방산 업종에서 낙폭이 좀 큰 것들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들이죠. 네. 풍산이라든가 이제 LIG 넥스원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인데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동 리스크가 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방산주들이 며칠 동안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방산업종은 이제 결국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저는 일정 부분 정리를 하시고 지금 사실 시장이 누가 그런 표현 쓰더라고 물반 고기반이라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쪽으로 옮겨가도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방산업종의 상승 자체는 저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테마가 아니고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그런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산업종은 아마도 이러한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이러한 어떤 노이즈들은 있겠지만은 이제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들을 좀 이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수주 성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뒷받침하는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확장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한은 방산 업종에 대한 어떤 흐름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나토 정상회의입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결국은 방위비 확대가 좀 논의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존에 나토 그 정상들이 얘기하는 3%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냐 이 차이가 이제 있을 뿐이고 결국은 지금 개별 국가라든가 또는 나토 전체로 봐서도 결국은 방위비의 확대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당 부분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방사는 이제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 패러다임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신 건데 그 관점으로 봤을 때 뭐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보니 고가권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여전히 기회가 있는 종목도 있다고 보세요.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말고요. 사실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차례의 순환매는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약간 중소형 주단에서 i3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쿼츠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M&M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종목까지 다 올랐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차례 순환매는 나왔고 뭐 일단 기간 조정의 형태든 이런 부분들을 좀 거칠 거는 같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제 분위기 자체가 조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결국은 이 흐름 자체를 꺾는다기보다도 왜냐하면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올라올 때 그런 흐름을 겪었어요. 중간에 예. 물론 경우는 다릅니다만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때 밸류에이션 논란도 좀 있었고 그런데 결국 그런 부분들을 다 부식시키고 더 올랐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전력 소비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차례 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는데 라는 그런 부분들을 결국 실적으로 부식시키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방산도 저는 비슷한 길을 걷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기간 조정이라든지 무언가의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역시나 방사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종으로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일장에서 특징적인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율주행과 함께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테슬라 로보택시가 전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유료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 성공적이었다 자축을 했는데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 장 초반의 시세는 폭발적이었으나 지금은 윗꼬리가 또 길게 달려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사실 이제 그런 거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뭐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뭐 나름대로 또 내용들 외신을 보면은 오류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이것이 완전한 로보택시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물론 로보택시가 이제 실용화가 됐다라는 부분 자체도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지금 이 자율주행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그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에 대한 전망 때문에 글로벌 로보택시 시장 자체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이제 갈 길은 좀 남아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제부터는 좀 약간 정말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뭐냐를 이제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정말로 뭐 이제 테슬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뭐 아니면 뭐 수주를 하거나 이런 쪽의 종목들 위주로 조금 저는 압축이 되거나 어떻게 보면 차별화의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일단은 테마성, 좀 이제 뉴스플로우라든가 이슈에서 올라가는 그런 국면인데 결국은 향후에 정말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로보택시가 상용화가 되고 정말로 조금 더 이제 일상화가 된다면은 그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는 뭐 라이다라든가 뭐 센서라든가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이 정말로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네. 아니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테슬라의 로보택시 말고도 이제 다른 업체들이 로보택시 내놓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하고 연관성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시장 자체가 재편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쪽으로의 어떤 저는 그 차별화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바라봄이 좀 유효하겠죠. 지금 당장에 어떤 종목에 접근하기보다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쪽은 이제 막 개화가 되는 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챙겨보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소 좀 보수적인 답변을 받아봤는데 2차 전지단은 어떤 시각이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2차 전지가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어떤 배경으로 올라가는지도 궁금해요. 그냥 단순한 저가 매수세일지 아니면 펀더멘탈 측면으로 나아진 게 있을지. 근데 탄산 리튬 가격이 또 90%가량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 갈 길이 멀어 보이거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보면 2차전지 관련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렇고 네. 또 이제 많은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반응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최근에 보면은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반등의 시도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많이 부족하다. 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테슬라 이슈가 지금 2000지 관련주들을 끌어당기는 가장 큰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1분기에 이어서 2000지 배터리 업체들,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를 비롯해서 실적이 여전히 부진하죠. 뭐 전방 수요도 아직까지 회복되고 있지 않고 또 심지어 시장 점유율도 좀 축소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악재가 많은 상황이에요. LG 엔솔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1분기 대비해서 한 20%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 SDI라든가 SK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적자는 주는데 여전히 적자예요. 네. 예,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캐즘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다는 부분, 또 이제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신차 전략이 좀 변경이 되고 있죠. 이거는 뭐 미국의 어떤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과도 연관이 지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건 최근 들어서는 사실 중국 배터리 기업들하고의 경쟁이 격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저는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2000지 업종이 지금 뭐 기술적 반등 또는 이제 단기 호재로 인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전방 수요 회복을 비롯해서 구조적으로 업황이 좋아지는, 그게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 사실은 아직까지는 정말 이 반등을 이용한 정도의 트레이딩에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죠. 지금 기존의 NCM에서 좀 벗어나서 중국 기업들의 주력인 LFP 쪽에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ESS용 배터리 쪽의 수주를 지금 적극적으로 따오는 네. 이러한 전략도, 이건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들, 이러한 어떤 노력들이 어떻게 결실을 맺느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방 수요 회복이 언제쯤 나타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리튬 가격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이게 고점 대비해서 9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전기차 시장이 둔화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졌어요. 이게 이제 리튬의 수요가 늘어날 줄 알고 일단 리튬광을 너무 많이 개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악재의 요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2000지는 그래서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런 반등이 나오는 거야 뭐 반가운 일인데, 지금은 반등을 이용하는 이런 어떤 트레이딩의 전략 정도,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네요. 2차 전지 짧게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그 재료 말씀 주셨잖아요. LFP도 말씀 주셨고 ESS 압축해서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사실 지금 LG 엔솔루션은 그나마 돈을 벌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역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미국의 ESS와 관련해서 뭐 엔캠 같은 종목들이 좀 이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그나마 조금 이제 이러한 말씀드린 단기 호재를 가지고 주가가 좀 이제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이런 뭐 전반적인 산업 자체는 네. 계속해서 아마도 이런 실적에 대한 향후에 좀 좋아지려는 기대감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엔캠은 오늘장에서 강합니다. 12% 가까이 올라가는데요. 다만 2차 전지 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측면으로 우리 답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제 전해졌던 소식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어제자로 출범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 뒷배경 중에 하나는 또 하나의 상법 개정이 있을 텐데요. 진짜 5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지주사 플러스 증권주 봤을 때 어디가 더 매력 있다고 바라보세요? 사실 이제 5천이라는 지수가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잘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죠. 뭐 이제 정말 5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공공연하게 하는데, 그거는 그때 좀 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지금 5천에 정말 시장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처럼 뭔가 시장에서 지금
올라야 되는데 못 오르는 종목들이 일단 많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의 어떤 흐름이 좀 불이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뭐 방산, 뭐 원자력 이런 거 가지고만 5천을 못 갑니다. AI 이런 거 가지고는 5천 못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부터는 아마 하반기 시장에서 저는 지금까지 그렇다면은 못 올라가는 게 뭐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오르지 않고 있는 종목은 뭐냐를 찾는 작업들이 아마 하반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질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주사하고 증권사를 비교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은 그동안 고질적인 저평가 구조였죠. 여기서 이제 신정부가 이 부분을 좀 이제 개선을 하겠다. 탈피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디스카운트가 가장 심했던 업종이 사실 지주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뭐 PBR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뭐 여기에는 뭐 중복 상장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좀 이제 그런 태도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려는 시도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증시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수혜 업종은 역시 증권주예요. 그래서 만약에 증권주, 지주사 이렇게 어느 쪽이 더 낫냐? 저는 이제 증권주를 말씀드리죠. 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만약에 5천 가면 증권주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증권주는 시황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증시가 랠리를 펼치면서 고객의 탁금이 거래대금이 일단 크게 늘었어요. 거의 40조 육박하는. 이게 네. 거의 한 3개월 만에 거래대금이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폭발적인 증가고 고객의 탁금도 지금 한 65조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60조 밑에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증권사 입장에선 바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증권사의 사업 영역 확대. 그리고 금융산업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정책적인 뒷받침이 예고가 되면서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상존을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제 증권사는 실적의 성장세, 여기에다가 정책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아마도 작용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증권주와 지주사 어느 쪽이 더 이제 선호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증권사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는다. 지주사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 예. 사실 지주사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때부터 지주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왔고 아마도 지주사도 계속적으로 계단식으로 아마도 상승의 과정을 밟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증권주가 지금 자리에서는 기대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좀 더 높다 말씀 주신 거고 주식시장과 그 궤를 함께합니다. 증권주 바라보자.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 말씀 주셨고 고객 예탁금이 장난 아니네요. 60조가 넘어간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뜨겁다라는 부분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지금 시장에서 사실 이렇게 시장 잘 갈 때 또 섹터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섹터 어딜 눈길 주세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 조금 소외가 됐던 업종이 반도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못 갔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좋았는데 일단 지금 반도체 밸류체인 종목들은 사실은 아직까지 조금 더 이제 그 상승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반도체에서 한 종목을 좀 골라봤고,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신 종목일 거고 반도체 장비 업종에 있는 종목이고 특히 이제 레이저 기술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그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최근에 반도체가 성능이 높아지면서 공정 기술도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 높아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레이저 기술을 활용하는 뭐 다이싱이라든가 어넬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활용이 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일본 업체들이 독점을 하고 있던 다이싱 공정 내에서의 장비 공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신규 고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2분기 실적 지금 호조가 예상이 되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3분기 분기별로 이제 실적은 계속해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오테크닉스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제 매수가는 뭐 현재 가격 정도 지금 뭐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한 19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가 됐던 쪽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바라보자. 오늘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장비단, 이오테크닉스 받아봤고요.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 전방위적으로 힘이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오테크닉스 현재가 진입 사인 주셨어요. 한 15만 7천 원 부근 진입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19만 원으로 손절가는 14만 5천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100점 불패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장 마감까지 한 3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시장이 너무나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증권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3,6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굉장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2%에 가까운 상승률 같이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요.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까지 함께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가 되겠죠. 자, 근데 이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묶는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간밤에 테슬라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것과 더불어서 로보택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로보택시의 이 서비스가 출시가 되면서 테슬라가 또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줬었죠. 미장을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어제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는데 이 로보택시 자율주행에 대한 테마는 얼마나 많이 갈 것인가, 얼마나 이 주가를 움직일 것인가 하는 기대감들이 오늘 시장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 로보택시 예고대로 6월 22일 현지 시간에 출시가 됐습니다. 텍사스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모델 Y로 10대에서 한 20대 가량이 운영을 하기 시작했죠. 인플루언서들을 초청을 해서 이 테슬라 로보택시를 서비스를 한번 체험할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고요. 자, 이 테슬라 로보택시 2026년 말까지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이런 20개의 도시에서 계속해서 운영이 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평가가 당연히 나왔겠죠.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둘 다 사실 가져와 봤는데요. 약간 애매한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기는 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주행이었다. 왜냐하면 10대에서 20대가량이 움직였을 때 큰 사고가 없었고요. 큰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했다라는 평가가 전반적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래다. 드디어 이 자율주행의 차에 대한 미래가 도래했구나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부정적인 평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시범 운영에 가깝기도 했고요. 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 요원이 함께 탑승을 하기도 했죠. 자, 그리고 운영 중에 이 차선에 좀 벗어나는 그러한 차량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율주행 서비스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 영향력이 어디까지 커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죠. 왜냐하면 어제가 좀 첫날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할 부분들이 함께 잔존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도 함께 넘겨보실까요? 자, 그래도 로보택시 언젠간 이 자율주행차가 점점 더 극대화가 될 것이다. 이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로보택시 시장의 규모가 2029년까지는 1,0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함께 가져가고 있고요. 대표적인 그러한 이유에는 이 미국과 중국 같은 굉장히 영향력이 큰 나라에서 이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는 미국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자율주행에 큰 관심 그리고 정말 진심인 나라는 중국입니다. 또 중국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가장 지금 빠르게 속도가 붙고 있는 부분이 중국이다라고 하죠. 제가 지금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숫자나 글자가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조금 더 진한 이 막대가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고요. 조금 더 연한 막대가 자율주행차의 2, 3단계 이상의 판매량입니다. 그리고 요 초록색 선이 침투율인데요. 이 급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지금 전체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 중에 2,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차 판매량이 무섭게 지금 이 침투율, 점유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지점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 자율주행 시장 1위가 목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영향력이 많은 두 나라가 밀어붙이는 테마라면 이 자율주행 쪽은 언젠간 좀 이뤄질 수 있는 시장이 아니겠냐.
있겠냐 하는 기대감들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 보여주실까요? 자, 그러면 국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국내에서도 정말 미미하기는 합니다만 자율주행차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국내 자율주행차가 약 46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잠재성은 갖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국제회계법인 KPMG에서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준비성에 대한 지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력과 혁신 항목에서 한국이 30개 나라 중에서 7위를 또 달성을 했고요. 7위보다 더 높은 부분은 이 모바일 속도, 통신망, 그리고 클라우드나 IoT 같은 인프라나 물리적인 그런 도로의 운영도 같은 부분들을 함께 측정을 해봤을 때 심지어 2위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인프라 쪽으로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법과 규제 부분에서 조금 못 따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요. 법과 규제적인 부분들이 함께 붙는다면 인프라적으로는 충분히 준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차 충분히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시선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먼 이야기이기는 하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요 아직은 부품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국외에서부터 지금 부품부터 하나씩 조립하듯이 시선을 한번 가져가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율주행차 관련된 시장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이 필요 수량이 늘어나는 구조가 바로 또 자율주행의 부품단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별로 한번 추려봤는데요. 카메라 단에서는 LG 이노텍, 삼성전기, MC넥스, 퓨런티어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레이더, 라이다 쪽도 굉장히 견조합니다. HL 클레모브, SOS램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있겠고요. 나머지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쪽으로는 현대 오토에버,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까지 이렇게 부품단이 견조하게 오늘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를 한 번 더 보여주시죠.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 부품 넘어서 자율주행차가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2차 전지까지에도 희망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시선들 오늘 시장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K배터리의 마지막 희망일까? 우리가 항상 전기차를 향해서 이 2차 전지 항상 연관지어서 묶어서 보기 했는데 지금 이 전기차를 활용한 이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면서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나타났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로보택시 배터리 안에서 로보택시 안에서 이 차량 가격 안에서 배터리가 30%에서 40%가량 차지한다라고 하고요. 사업의 승패는 배터리 성능이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이 이 전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있고 이 배터리는 특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만드는 우리나라 쪽으로 다시 한번 희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훈풍이 도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섹터별 한번 흐름 확인해 보실까요?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들 지금 좀 대형주 위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쭉쭉 한번 넘겨봐 주실까요?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품단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오늘의 테마적인 흐름입니다. LG전자부터 삼성전기까지 지금 정말 여러모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테슬라와 연관이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움직임들 정말 활발하게 보여주고 있죠. 삼성 SDI부터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큰 폭으로 한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자율주행이라는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크게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해답들은 함께 또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모멘텀들 그리고 이슈들이 들려올 때까지 체크하면서 관련주들 흐름 함께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브리핑은 이렇게 로보택시 자율주행차 가져와 봤습니다. 내일 키워드 브리핑도 기대해 주시죠.
네, 이제 마감까지 30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익을 향한 마지막 한 발을 쏴볼 시간, 다냐쌤과 일발장전 함께 하시죠.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적극적인 수익 추구를 늘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을 보니 적중한 듯 합니다. 시장에 불이 났어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입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본의 IQ 2000입니다. 2000짜리가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결국에 손실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이익을 보기 위한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먼저 매수 쪽으로 한번 본다면 역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가는 주식을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갈 주식을 잡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리 매수를 한다면 정부 정책 쪽에서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섹터들이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급등하게 된 배경을 보면 미국의 금리라든가 종전 이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코스피 5천 특기를 출범했다. 자, 이것이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 인앵커님,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어느 섹터가 수혜를 볼까요? 증권주가 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번 오늘은 증권 섹터를 보는데 저는 증권 섹터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기업이 있어요. 미래에셋 증권이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좋아지지만 시장에서 미래에셋 증권을 우리가 투자할 포인트는 증권사 최초로 국내 가상자산 TFT를 구성했다라는 것이에요. 최근 오늘도 역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나름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 오늘 코인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걸 보면 그동안 중국은 코인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코인 거래를 막아왔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오늘 새벽에 기사 난 걸 보니까 이제 중국도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서 시장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증권주도 같이 움직이고 코인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삼성증권도 여전히 좋지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자 미래에셋 증권을 우리가 한번 많은 증권주 중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 보더라도 이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소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서 상법 개정 이런 것들과 함께 증권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결국에 증권 섹터들도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미래에셋 증권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이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더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제 이제 기타 법인의 물량이 사모펀드와 투신과 연기금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때 증권 섹터들도 앞으로 3,300포인트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고 코인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결국에는 미래에셋 증권 역시도 고점을 돌파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미래에셋 증권은 바닥권이 21,100원 수준에서 이미 바닥권은 확인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21,500원 부분부터 그 다음에 오늘 지금 현재가 수준까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매수하고 싶다. 그리고 손절은 조금 더 크게 볼게. 손절은 18,400원을 이탈 시점을 손절로 봤으면 좋겠고 자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는 직전 고점 28,000원이지만 저는 증권 섹터 역시도 상법 개정과 코스피 지수 상승에 따른 앞으로 수익성이 기대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결국에 33,500원 이 신고가를 나중에 최종 목적으로 할 건데 1차적으로는 28,000원
여기 도전해보고 욕심낼 분들은 신고가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 정책의 순환매가 일어나는 섹터들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요.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특위가 출범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 증권주 주목해보자 말씀 주신 거고요. 미래에셋증권을 오늘의 종목으로 받아봤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21,500원에서부터 현재가까지 매수 가능 22,650원 정도 되겠고요. 목표가는 28,0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18,400원으로 설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 종목들 A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카카오. 카카오 대단하죠. 시장부터 하고 잠깐 들어갈까요? 네? 우리 시장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하고 종목을 들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시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걸 보냐면 어제도 강조드렸던 부분이 전쟁에 대한 위험은 있지만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오늘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종전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미국과의 약속 대련이 아니었나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미국과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갖는 가운데 그다음에 연준에서도 강성 매파로 분류했던 보먼 부의장도 7월 금리 인하를 언급하고 있어요. 어제는 윌러 연준이사가 7월 가능성을 언급하는 그런 시점인데 결국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서부 텍사스 중진류 부분을 우리가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결국에 오늘 8% 이상 하락하면서 박스권 하단은 이탈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쟁에 관련 그런 우려감은 없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나스닥이라든가 다우 역시도 신고가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 될 수 있고 국내 요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증시로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특히 주식형 수익증권 같은 경우도 8,200억 유입되면서 73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신고가예요. 그러면서 예탁금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반도체는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왜냐하면 가격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반도체 쪽들의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장중 3,100을 돌파하는 모습도 보여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3,300 직전 고점 돌파를 기대할 수 있고 다와 나스닥 역시도 금리 인하로 신고가 도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한번 코스피 지수의 신고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들고 간다면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강조드리면 쉽게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매수하는 것도 아닌 결국에는 눈사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복리의 효과를 지금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코스피 신고가 도전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종목을 짧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종목 잘 잡아서 길게 묵직하게 복리의 마법을 노려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다냐쌤과 함께 하신다면 그 종목들 챙겨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다냐쌤의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정보방입니다. 들어오시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 이제는 AS 해볼게요. 카카오 봐주세요. 카카오는 대단합니다. 우리 6만 원 넘어섰고 8만 원 바라보자 하셨는데 어느새 7만 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신고가. 이제는 보유자들의 영역이겠죠? 아니요. 지금도 역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은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거 카카오 같은 경우는 6만 원부터 6만 5천 원 조정 오면 없는 분들은 거기 매수해도 우리가 목표를 결국에 8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카카오 그룹이 정부의 100조 원 인공지능 정책에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아요. 왜냐하면 네이버 출신들이 꽉 정부의 AI 요직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지않아서 카카오 역시도 이런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카카오는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인들도 매도를 대량에 나섰지만 결국에 연기금과 투신들 끊임없이 매수에 나서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기금과 투신이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카카오 역시도 우리는 8만 원, 1차적으로 이제 8만 원까지 상향했지만 이제는 1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과 투신들의 매매 동향, 이제는 그거 하나만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로는 기본적으로 8만 원 시점에서도 기관들의 매도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1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 여전히 접근 가능 사인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아니고 좀 눌렸을 때 들어가 보겠습니다. 멀리 봤을 때는 10만 원까지. 우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카카오 봤었는데요. 벌써 이렇게 큰 수익 나고 있습니다.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희 다음 AS는 한국콜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콜마도 목표가 도달이 됐죠.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 올려볼까요? 당연히 저는 이제 올리고 싶죠. 왜냐하면 제일 큰 부분이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7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제품 생산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실적을 보면 2025년이라든가 2026년이라든가 자 이런 실적 개선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품 섹터들은 최근 들어서 보면 기관들과 차익 실현 나가는 매도가 나오면서 숨고르기 나오고 있지만 2분기, 3분기 시점에서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 우리가 91,000원 목표가를 제시해서 91,000원을 달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콜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목표 주가를 직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106,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콜마 106,000원 목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들고 계시다면 복리의 마법 꽉 잡고 노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쌤 이제 동시호가로 진입이 됐습니다. 3시 21분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안에 특징 섹터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2차 전지단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궁금한데요. 이 안에서 최근에 SK이노베이션도 말씀 주셨잖아요. 네.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리 어떻게 해볼까요? SK이노베이션 요거는 여러분들 조정 시점은 매수하는 시점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을 때도 뭐냐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97,000원, 98,000원은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SK그룹들이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회장님이 횡령 부분에서 사적 요용에 대해서 혐의 없음 나왔기 때문에 관련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2차 전지 섹터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한간에는 이제 전기차 캐즘이 개선됐고 전기차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것들이 나왔지만 저는 전기차보다는 오히려 자율주행 모빌리티라든가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확대가 결국에 2차 전지 섹터들의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3,300포인트 저는 돌파한다고 보지만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한두 곳도 없이 가지기는 힘들다. 분명하게는 숨고르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시점에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2차 전지 섹터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만났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각국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를 울산에
건설한다. 그럼 데이터 센터 건축하는 것들이 한두 개씩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력 저장 장치 ESS에 대한 시장의 수요도 증가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부분들은 ESS와 로봇의 수혜를 받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전기차에서 부담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실적 개선이 확연히 나타나는 것들은 매수 쪽으로 봐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냐스의 종목 SK이노베이션도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2차 전지, 이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압축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 특징 섹터 중에 하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 이동, 이제는 좀 연속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들은 이제 6월 이후에 우리가 기대를 굉장히 할 수 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월부터는 평택 팹에 대해서 결국에는 100% 가동률을 기대한다. 그리고 반도체 D램 가격 역시도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들은 1분기가 실적에 최악이었고 2분기부터 실적이 된다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6월이면 2분기 말이거든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지. 실적 컨센서스가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우리가 빠졌을 때도 저는 1차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보면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에 300일, 1차 목표를 300일까지 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거기가 65,200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역시도 이 가격대를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반도체주들은 지금 이제 개선에 되는 시점, 낙폭이 컸던 시점이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결국 업황에 코스피 3,300포인트 돌파의 선봉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 지금 자리 계속해서 눈길 줘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을 이끌어가는 오늘장의 중심 반도체 두 번째 섹터로 점검 받아봤고요. 자, 세 번째는 오늘 방산 봐주세요, 쌤. 방산의 급락이 오늘 좀 부담이긴 합니다. 원체 잘 갔던 섹터여서요. 지금 자리에서의 대응도 궁금하고요.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봐야 될지, 그리고 우리들 종목도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도 있고요. 지금 자리 어떤 대응해 볼까요? 어제 이냉커님이 이제 석유주들을 한국 석유를 한국 석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움직였던 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제 종전이 나왔으면 방산이 최근 전쟁으로 해서 방산 이슈가 불거졌거든요. 그러면 방산주들은 이스라엘 중동 전쟁의 수혜가 사라지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에 상승했던 초반 시점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최로 본다면 45만 원대까지는 여기 그렇죠. 45만 원, 47만 원대까지는 조정은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면 이제 방산주들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LIG 넥스원 예를 들었을 때 52만 6천 원을 이탈한다면 결국에 47만 원 이하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다. 방산은 이제 실적의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저기 유럽연합이 방산을 5%까지 증대시키겠다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산주들은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면모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한화 시스템도 이제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한화 시스템은 조금 다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오늘도 미국의 방산 기업과 공중 포격공 용 무기 개발을 같이 진행한다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신규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 6만 원을 지지하면 결국 계속해서 갈 때까지 가보는 전략이다. 대신에 6만 원을 이탈했을 때는 현금 확보하고 다시 한번 5만 원 선에서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방산주 지금 자리에서는 한화의 상승 재료가 사라졌습니다만 한화 시스템 또 AS 도와주셨죠. 우리 10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6만 원 이탈했을 때는 일단은 챙기는 쪽으로 그 전까지는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 한 2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자율주행이요. 재료가 탄생했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그냥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봐야 되는 종목들일까요? 특히 로보택시는 메인 이슈가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 머스크가 굉장히 효율적이었다라고 했지만 그 이면의 기사가 나온 거는 아직까지도 시정돼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게 나왔어요. 보행자 인식이라든가 신호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역시도 자율주행 관련 법규를 강화하기 때문에 우리 테슬라한테도 자율주행 관련 자료를 더 빡빡하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완전히 대중화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넘어야 될 허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자율주행 아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제 막 열린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하게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냐쌤과 일발장전 함께했습니다. 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6월 24일 화요일장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오늘의 마감 15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24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장 후반까지 뜨거운 열기가 지속됐습니다. 시장의 발목을 잡아갔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대로 해소가 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휴전 이후에 딱 24시간 후에 전쟁이 끝나는 쪽으로 이야기가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체크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글로벌 증시가 상방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마감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속적인 상승 보여주면서 오늘 종가가 오늘의 고가로 찍혀 있습니다. 2.9%의 강세 3,100선 안착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3,103포인트. 끝이 났고요. 코스닥은 800선에서 오늘 2%대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종가 거의 고가 부근에서 끝이 났다는 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코스피는 3,100포인트 3년 9개월 만에 또 한 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실까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수급을 도와줬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을 부추겼던 요인 중에 하나 원달러 환율 크게 안정을 보였습니다. 무려 하루에만 22원 넘게 급락하면서 1,359원 선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이 강력했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선물시장까지 현선물시장 일제히 사자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유가증권 시장에서 3천억 원 가까이 매수 보여줬고요. 오늘 기관, 금융투자 중심으로 물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1,700억 원, 그리고 기관에 640억 원의 순매수, 선물시장 쪽으로도 어제 9,100억 원의 매물 출회가 있었던 외국인들 오늘은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 취하면서 2,694억 원에서 오늘 매수세 기록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갔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미가 컸던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 6만 원을 넘어서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4%의 강세, 그리고 SK하이닉스 또 한 번의 52주 신고가 7%대 급등 보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 그리고 2차 전지단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LFP, ESS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고 가면서 2%의 반등, 그리고 네이버도 오늘 장 초반에는 약세였었는데요. 오늘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종료가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 방산수 정도가 쉬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2.6%의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다시 한번 상법 개정,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 KB금융은 4%대 강력한 시세, 그리고 오늘 조선주 6%대, HD현대중공업의 상승, 그리고 현대차도 2% 반등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확실히 2차 전지단의 상승이 돋보이죠. 에코프로가 현재 14%,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6%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오늘 종료가 됐고요. HLB는 3% 약세로 오늘 장 초반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로봇주 쪽으로도 순환매가 돕니다. AI 소프트웨어에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3%의 반등, 로봇주 전방위적으로 힘이 실렸다는 점도 시장 안에 포인트 되겠고요.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미용기기 종목들 안에서는 파마리서치 정도가 쉬었습니다. 최근에 인적 분할이라는 노이즈를 해소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서나 싶었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펩트로는 7%, 그리고 클래시스는 6%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내일의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요. 3,100선을 넘어선 코스피,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오늘 내일의 전략 챙겨볼게요. 소재민 전문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패 전략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분위기가 강력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상승이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오늘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휴전을 한다라는 지정학 리스크 해소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란, 이스라엘 이 전쟁이 언제 갑자기 끝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쪽 돌발 이슈에 관련된 종목들 매수하는 거 되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딱 하루 만에 좀 마무리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을 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고점을 예측하지 말고 지지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끌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을 했었었는데, 자, 일단은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되게 좋은 상승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도 몇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의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볼벤 상단 도착하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자, 이 자리를 절대 시장 지수가 돌파하지 못해,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과거 대상승이 나왔던, 과거 3,300까지 올라갔을 때 그 당시의 시장을 보더라도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안착까지 이어지는데 시간은 그래도 한 3, 4개월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 다음부터 볼벤 상단을 타고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코스피 종가도 볼벤 상단 부근 돌파 시도하면서 마무리를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경험에 빗대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 위로 화끈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단기적인 횡보 구간이 나오면서 약간 차익 실현 매물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회원분들이라던가 방송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렸던 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월봉상 볼벤 상단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이 자리부터, 그러니까 3,080포인트 위로는 차익 실현 매물대들이 이제 슬슬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월봉상 볼벤 상단 도달했고요. 또 일봉상 갭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사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악재가 없네, 앞으로 좋은 얘기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 7월 8일, 7월 9일 상호관세 이해 기간이 종료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떠한 부담을 주게 될지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미증시 같은 경우를 좀 체크를 해봤을 때, 미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19,100포인트에서 21,100포인트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왔고요. 지금 이 자리, 과거 2025년도, 2024년 연말부터 해서 올 초반까지만 해도 나스닥 같은 경우 19,100에서 21,100포인트 안정적으로 움직였다가 21,100포인트는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미증시 같은 경우도 21,100포인트가 강한 저항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미증시 갭상승할 거예요. 갭상승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에 미증시가 21,100포인트 위를 안정적으로 돌파해내지 못하고 과거 21,100포인트 자리에서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물론 악재로 인한 조정은 아닐 거라 큰 문제는 없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미증시 같은 경우는 21,100포인트 돌파 못하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좀 더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아직 나스닥이 21,100포인트 위로 넘어가면서 과거의 고점을 돌파한 게 아닌 현 시점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경계심을 키워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한번 차익 실현 매물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게 코스피는 그냥 30분 봉 차트만 보시면 돼요라고 말을 했죠. 코스피 30분 봉 차트에서 60일선을 이탈하는 흐름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 추세는 상승을 유지할 겁니다라고 말을 했고, 자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서 코스피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코스피 30분 봉 차트가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 3,000선 정도까지도 다시 소폭 눌림을 줬다가 이 자리 딛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3,100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시장 조정이 지금 차익 실현 매물대가 나온다라고 하면 3,000선을 지지받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금, 오늘 좀 현금을 만들어뒀다. 오늘 좀 월봉상 저항 구간이고 하니까 여기서 좀 현금을 만들자 하셔서 현금을 좀 늘려놓으신 분들은 그 현금을 다시 사용하는 시점은 3,000포인트. 코스피 30분 봉상 60선 만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현금을 다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게 아니다. 근데 계속 갈 수도 있죠.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나스닥이 21,100포인트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것 보고 그때 가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사겠지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에 의한 일부 매도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의 현금은 만들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차피 시장 지수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구체적인 대응이나 사고팔고가 좀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세세하게 터치를 안 하셔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시장 저항에 맞춰서 약간의 현금 늘려놓고 시장 저항 확실하게 안착하는 거 보고 살짝 비싸더라도 그때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10% 수익 보실 거 15% 20% 수익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코스피 지수, 그러면 지금 코스피 지수의 적정 주가는 어떻게 잡으면 될까?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나스닥 그리고 일본 증시 이런 걸로 예를 좀 들어서 남겨드렸는데, 일단 과거에 금리 인하기 시즌 때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일본 증시만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을 때, 자 그때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20% 이상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이건 일본 증시뿐만이 아니라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2021년도 대비해서 거의 20%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연초에 상호 관세에 대한 압박이 들어왔었을 때, 글로벌 증시가 무너졌을 때 글로벌 증시가 지지를 받았던 위치도 과거 2021년도 당시에 고점을 지지받고 올라갔거든요.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죠.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2021년도 코스피 3,300 대비해가지고 그 자리를 회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3,100 넘어가서 엄청 좋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다른 나라 증시 대비해서는 평균적으로 25% 그 이상 아래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만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 증시의 절반만 따라간다라고 해도 코스피 지수의 적정 주가는 한 3,300에서 3,400선이거든요. 만약에 다른 나라만큼 따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코스피는 원래 한 3,700선에 있어야 사실 정상인 주가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3,100선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현재 코스피 적정 주가는 3,400선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주가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너무 여러분들이 압박감을 느끼면서 답안 하나 거슬리는 건 그거죠.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부담스러움을 좀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시장 지수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진짜 격하게 2,600선까지 밀리고 이렇게 다시 밀릴 가능성보다는, 아마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자리 2,900선 이 부분에서 조금 횡보를 보여준다거나, 정말 상호 관세라든지 추가적인 시장의 돌발 악재가 등장한다라고 하더라도 주봉상 2,800 한 3,40선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갈 가능성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조정은 여러분들이 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좀 현금이 생겼는데 지금 따라잡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럼 시장 지수가 좀 밀리는 조정이라서 어디까지 밀렸을 때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현금을 좀 사용하면 좋을까,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코스피가 분봉상 30분 봉 이거를 체크하라고 남겨드렸었는데, 그 자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3,000선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생긴 현금을 좀 설렁설렁 사용해 볼까, 좀 이제 다시 줍줍해 볼까 한다라고 하면은 한 3,000선에서 3,020포인트
요 정도 선에서 오늘 생긴 현금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데 정말 상호관세라든가 이런 불안 요소로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850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2,900부터 2,800선 요 라인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좀 시장 빠져도 겁먹지 않고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살까 막 이슈 나와서 어떤 이런 이슈 저런 이슈로 막 종목들 급등하는 거 많이 나오죠. 돌발 이슈 가지고 막 움직이는 종목들, 특히 시장 빠질 때 움직이는 종목군들 있죠. 제가 어제도 유가 이런 거 되게 많이 경고를 했는데 시장 빠질 때 올라가는 이슈를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간다. 이런 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가벼운 종목이 뭐 더 잘 가는 거 맞아요. 15% 이렇게 확 치기도 하죠. 하지만 웬만하면 그런 종목보다는 섹터의 우량주들 있죠. 웬만하면 시가총액 큰 종목들 위주로. 이런 종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뭐 빠지면 더 산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사실 지금 시장은 되게 기회의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상승장에서 재미를 못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과거에 코스피 지수한테 너무 대인 것도 있겠죠. 국장에 질려버린 것도 있겠지만 조금 올라가면 잦은 종목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7%씩 됐다. 10%씩 됐네. 빨리 팔고 다른 거 뭐 없나? 이런 식으로 잦은 종목 교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적당히 시장 지수가 올라갈 때는 안 오른 거 찾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시장 지수가 올라가고 나면은 그렇게 자꾸 종목 교체를 하면 내가 봤던 종목들이 이미 다 많이 올라가 있어서 종목 교체를 못 해요. 다음번에는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망설여져서 그냥 조정만 계속 기다린다거나 뭐 살 게 없어서 관망하고 있는데 시장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막 여기에 초조함을 느껴가지고 매도하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일단은 마감 특징 섹터에서 좀 더 종목들 이야기 풀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정리를 해보면 적정 코스피는 3,400까지라고도 봐주셨지만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많이 올라간 터라 어느 정도의 매도 심리는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조정받는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봐주셨어요. 2,800선, 2,900선 사이를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징 섹터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 더 챙겨볼까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거.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정 확정 리스크에서 이걸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삼성전자 주축으로 좀 많이 올라갔죠. 자, 그 중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가 양자 관련 이슈까지 묶이면서 오늘 좀 반도체 섹터 안에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이제 오늘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시면 과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가 주봉상 60선 맞고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주봉상 60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15,300원 라인에서 이 자리에 지금 물려있을 사람이 꽤나 많거든요. 지금 보시면 오늘 윗꼬리를 단 것도 이때 들어왔던 사람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윗꼬리를 좀 단 거예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이 종목은 15,300원 정도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17,000원, 어떻게 보면 전고점까지도 좀 크게 노려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14,400원 라인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아까 이제 주봉상 다시 한 번 더 13,000원? 14,000원까지 조정을 줬다 올라갈 수 있어서 일단 제주반도체 눈여겨보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15,300원 안착 여부 확인하고 따라 붙으시던가 아니면 현가부터 해서 뭐 13,500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괜찮은 기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쪽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하는 게 삼성전자,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이 3,100선 위로 새로운 구간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쪽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HBM 반도체, SK하이닉스를 주축으로 한 반도체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저항을 61,000원, 61,500원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한 반도체 애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대주반도체이기도 하고요.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던가 DB하이텍, 두산테스나 SFA 반도체 등등. 이왕이면 HBM 반도체 말고 파운드리, 범용,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해서 시장 관심이 집중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삼성전자 주가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HBM 반도체보다는 레거시 범용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후공정, 패키징 이런 쪽으로 아직 안 올라간 반도체 위주로 보시면 다음번 시장 상승에서 꽤나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반도체, 삼성전자의 추이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반도체 안에서도 소외가 된 쪽으로 우리 눈길 주기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 두 번째 섹터 어딜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 어제 제가 낙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했던 대북주거든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북주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죠.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그 휴전 협상 얘기를 하고 그렇다는 소리는 핵합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이란에 대한 핵합의가 완료되고 났다면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북한이다라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대북주 쪽이 좀 반응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의지가 존재하는 만큼 사실 전 대북주 같은 경우는 조정을 줄 때마다 모아가는 거는 좀 유효하다라는 전략은 동일하거든요. 일단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타면서 일봉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보통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들의 특징이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도 한 5,25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고요. 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사실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 과거 대북주 이슈 많을 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거의 뭐 10,000원대 이렇게도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아직 과거 행보 구간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간 종목이라서 개인적으로는 6,500원, 7,000원 중장기로 봤을 때 이 구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뭐 대아티아이뿐만 아니라 뭐 아난티라던가 일신석재, 뭐 푸른기술 다양한 대북주들 시장 조정 줄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분할로 접근한다라고 하시면 올 하반기에 좀 되게 기분 좋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매수의 기회로 잡아봐야 된다. 대북주 설명 주셨는데요. 오늘 대아티아이 살펴봤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들 시장이 내려갔을 때 대북주 계속해서 바라보자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자, 우리 소재민 전문가와 함께 또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의 정보방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유튜브에도 팬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문가님 보러 들어왔는데요. 정보방에서 어떤 종목들 수익 났나요? 사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방송에서도 남겨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카카오 이름 붙으면 그냥 사도 된다라고 말할 만큼 일단 카카오 주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엔 9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그간 소외를 좀 많이 받았지만 카카오 게임즈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목표가는 23,000원까지 좀 잡아드렸었는데 사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갈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한 40% 가까이 수익을 보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 종목도 이제 지금 따라잡으면 어때요? 라고 한다면 지금 주봉상 골뱅 상자 주봉상 저항 만났거든요.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격한 상승의 절반, 만약에 2만 원대 초반을 다시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건 재매수 찬스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잡아준 가격대는 23,0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 구간에서 이제 대부분 정리를 하셨을 것 같고 만약에 한 21,000원 정도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새롭게 분할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고 카카오 그룹주 전체적으로 아직 많이 올랐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조정을 주는 게 오히려 기회고 저는 고점을 더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그 정보방에서 추가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아까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입절한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삼성전자 관련주예요. 삼성전자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삼성전자가 저항을 돌파하고 코스피가 한 단계 더 윗구간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보다 좀 더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더 큰 상승세를 기대할 만한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240전 여기 되게 힘들게 돌파한 겁니다. 아직 안 착했다라고 말을 하기엔 오늘 하루 돌파이긴 하지만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낙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240에서 안착하면 위로 뭐 14,000원, 15,000원 이렇게 좀 크게 열릴 수 있는 종목이라서 하나마이크론 이쪽도 오늘 수익 받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더 끌고 가면서 더 크게 목표가를 잡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우세이맥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했던 종목인데 이거 이제 사실 이제 랠리가 시작되는 종목일 수도 있거든요. 되게 낯선 종목이실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코멘트 같은 경우도 제가 방에서 추가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랑할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최근에 받아서 오늘 상한가 수익 40% 넘기고 있고 하나마이크론 홀딩 그리고 우수 AMS 어떻게 해야 될지 듣고 싶으시다면 우리 소재민 전문가의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재민 전문가와의 무패 전략은 여기서 인사하고 또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불패 전략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강세, 내일도 과연 이어질 것인가? 시장에 대한 전략들 딜사이트 경제TV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